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마케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컨텐츠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 구찌가든 아키타이프 전시인데요. 3월 4일에 이제 오픈을 했고 저는 3월 4일에 다녀왔습니다. 그 3월 27일까지 열리고 무료 전시인데 이 전시는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지난 6시즌에 있었던 그런 캠페인들을 일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경험할 수 있게끔 한 전시예요. 이런 뭐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이라던가 영상 같은 어떤 그 시청각 매체로만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전시를 가게 되면 그 캠페인 속에 내가 몸이 진짜 들어가는 그런 몰입감을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모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는 되게 상당히 잘 만들어진 전시다. 아무래도 명품 브랜드가 진행을 하는 전시다 보니까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되게 높아요. 구찌에 다니는 이제 지인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전시 자료 좀 보내달라. 입장을 하게 되면 리플렛을 나눠주기도 하는데 리플렛에서는 또 볼 수 없는 그런 실무자가 하는 얘기들을 이제 몇 가지 좀 같이 전달을 하면서 이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룸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룸은 이제 컨트롤 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요. 그 모니터에는 막 영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영상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펼쳐질 방들이 이제 각 시즌에 대한 캠페인들이거든요. 각 방별로 전개됐었던 그 캠페인 영상들을 이렇게 다 각각의 모니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앞으로 내가 경험할 그 캠페인들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내가 알 수가 없죠. 왜냐면은 나는 첫 번째 룸에 왔기 때문에. 좀 재밌는 부분들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1990년도에 썼었던 그런 CRT 모니터, 그 브라운관 모니터들도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좀 레트로한 공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방은 이제 구찌 블룸이라는 이제 방이 나오는 구찌의 그 향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향이 막 엄청나게 이제 난다라고 얘기되는데 사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그렇게 막 느껴지진 않아요. 그 향과 관련된 공간이기 때문에 플랜테리어로 이렇게 만들어 놨었고, 중간에 이제 소파가 하나 있는데 구찌의 그 허베리움 패턴이라고 있거든요. 그 허베리움 패턴을 이제 패브릭으로 해가지고 그 소파를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포토제닉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괴물과 악당이 이제 가면들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헐리우드 스튜디오 제작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더 디오니서스 댄스라고 해서 신나게 춤을 추는 이제 모델들을 이제 원테이크 기법으로 촬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2016년도 크루즈 컬렉션이고 커튼들도 19세기의 커튼에서 모티브를 착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막 미로처럼 이렇게 펼쳐져요. 미로 사이에 거울들이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거울과 거울이 서로를 반사하게 되면서 공간이 무한하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뒤쪽에는 어떤 그 공간이 나온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뒤에서 사람이 튀어나오기도 하는 그런 좀 랜덤한 효과가 되게 재미있는 공간입니다. 그 네 번째 공간은 그 프랑스 68혁명 50주년을 기념한 이제 컬렉션이에요. 이 68혁명을 제가 찾아보니까 68년도에 정부의 실정과 사회의 모순에 저항하는 이제 혁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했고 다시 정부가 군사력을 이제 동원을 해서 의회를 훼손시켜가지고 다시 총선을 한 거예요. 이제 이 혁명은 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사회적 가치가 보수에서 진보로 변경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50년 후인 2018년에 그때를 다시 이제 꺼낸 거죠. 이 전시회는 우리나라의 아티스트인 범민님께서 작업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되게 포토제닉하고 뭔가 그래피티가 펼쳐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나타내고 있는 정신들은 상당히 그 진보적인 가치들이다 라는 걸 이제 보고 경험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룸은 로마 저택에서 열리는 사교계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제 광고 캠페인이 맨 처음에 딱 들어가면 선반에 주방 용품들 같은 거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리빙 라인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대저택에서 열렸던 이제 파티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주방의 모습을 구현해냈다. 여기 포토존. 여기에 보면 이제 모니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모니터들은 다 CCTV예요. 그래서 가 센터에 있는 왕관 앞에다 서면은 한 CCTV가 저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CCTV가 한 그 LCD 화면에 나오거든요. 그 LCD 화면을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서로가 서로를 이제 찍어주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섯 번째 공간은 이제 화장실이 나오는데 이게 2016년 봄 여름 컬렉션인데 베를린의 클럽 화장실을 그대로 재현해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파티 피플처럼 클럽에 온 사람들이 이제 화려하게 옷을 입고 이제 화장실 안에서 이제 서로 작업하고 그러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화장실 안에 바닥에 이렇게 발이 보여요. 발 두 개 보이는지 남자나 여자가 이제 화장실 한 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좀 섹슈얼한 그런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그 세 번째 방으로 가게 되면 구찌 고딕이라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한 2019년 크루즈 컬렉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항해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컬렉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영상이 되게 멋있게 펼쳐지고 있어요. 이 런웨이가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몰입감이 되게 높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방은 구찌 컬렉터스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나비와
구찌와 마몽 핸드백, 그다음에 뻐꾸기 시계가 이제 진열이 되어 있는데 나비가 1534마리가 있고 마몽 핸드백이 200개가 있고 뻐꾸기 시계는 182개가 진열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컬렉터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그들의 성향을 담아내는데 상당히 충실하게 재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이제 컬렉터들이라던가 구찌 관련된 그런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마몽 핸드백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마몽 핸드백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놓은 거고 이 진열되어 있는 아이템들은 나라마다 다 다르다고 하네요. 그 나라에서 인기가 제일 좋은 아이템을 진열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아이템이 다르고 어떤 나라에서는 에이스 스니커즈가 이제 마몽 핸드백 대신 들어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거울이 천장과 바닥에 이제 다 걸려 있어요. 그 세 번째 그 디오니소스 룸처럼 무한히 확장된 그런 공간의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여기도 상당히 포토제닉합니다. 9번째 룸은 스페인 작가 이그나시 몬레알에 의해서 완성된 벽화인데 이 방에 있는 완성된 벽화를 보게 되면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벽화예요.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당대 화가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그나시 몬레알이라는 작가가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 방의 관전 포인트는 숨어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렉산드로 미킬레를 찾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천사가 전해주는 와이파이를 찾는 게 포인트라고 하네요. 저는 이제 그냥 보고 이제 넘어갔고 혹시나 가실 분들은 이런 포인트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그나시 몬레알의 그 벽화를 다 보고 나오면은 말이 한 마리 나오는데 인간과 가장 뭐 친숙한 동물이 말이다 라고 해서 등장하는 캠페인이기도 한데 사실은 구찌의 처음 시작이 이제 승마와 관련된 아이템을 만들면서 시작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구찌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캠페인이 이제 나오고요. 이제 옆에는 클럽 같은 이제 쿵짝쿵짝하는 공간이 나오는데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명은 이제 헤드스핀을 하고 있고 한 명은 되게 뭔가 액티브하게 춤을 추는 마네킹이 이제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이 마네킹들은 흑인이거든요. 이때가 2017년 프리폴 컬렉션인데 모델들을 흑인으로 썼다고 하네요. 흑인 문화에 대한 오마주를 담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 런웨이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프레타포르테라고 해서 패션쇼에 이제 초점을 맞췄고 여기를 이제 런웨이를 좀 짧게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지하철역이 나오는데 앞에는 이제 마네킹이 이제 서 있는데 이 마네킹이 그 지하철 문이 열리게 되면 이제 바람이 날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디테일하게 보진 못해. 나중에 가시게 되는 분은 이 지하철 문이 열릴 때 마네킹의 머리카락이 이제 날리는지 안 날리는지를 보시게 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보게 되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이제 다 볼 수가 있고 구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굿즈를 준다고 해가지고 저도 회원가입을 해서 인포데스크에 회원가입된 핸드폰 이렇게 보여주면 되거든요. 전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오브제들 있잖아요. 인쇄되어 있는 엽서를 줍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 회원가입하셔서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그런 전시들 가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인스타그래머블하게 사진 많이 찍고 내가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나 약간 이런 핫플 다녀왔어 이런 자랑을 하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도 물론 좋죠. 이런 문화생활을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데 관심이 많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도 되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이걸 다 보시게 되면은 크리에이티브가 상당히 이제 영역이 넓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프랑스의 68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베를린 클럽에 있는 화장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처럼 영감의 소스들이 상당히 이제 다양하다. 그러니까 시간도 되게 넓고 공간도 되게 6시즌 동안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는 실제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를 알렉산드로 미킬레가 그걸 해냈다라는 게 전 되게 대단한 것 같고 매 시즌마다 되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구찌라는 브랜드의 그 일관된 톤 앤 매너는 또 유지를 하고 있는 것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뭐 되게 고대, 뭐 중세 이런 데서 오게 되면은 이게 현대랑은 되게 결이 안 맞을 수가 있는데 맞게끔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이그나시 몬레알 같은 아티스트와 협업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영리한 시도라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사람은 어떤 시간들을 가졌길래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크리에이티브가 나오는가. 분명히 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영감을 얻기 위한 인풋들을 계속 집어넣었었고 그걸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시즌 내에 맞게끔 잘 한 것 같다. 구찌가 어떤 식으로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 나가는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쪽이 조금은 더 대단하게 보였던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스타그램으로 사진 찍고 경험하고 그것도 충분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시간들을 보냈길래 이렇게 매 시즌마다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해내면서 구찌라는 그 톤 앤 매너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